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8월 7일 8월 7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6시 30분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PC에서 보고 6월 30일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월요일이 정신없는 하루가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 저 왜 이렇게 부었죠?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다행입니다. 왜 이렇게 부었냐는 저의 두꺼비 같은 모습을 확인하시려 굳이 켜신다면 화면 켜신 김에 좋아요 버튼,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버튼 까먹지 마시고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제 조금 치킨을 좀 먹고 잤더니 좀 부었네요. 여러분들의 월요일 아침은 저처럼 붓지 않고 상큼하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잠시 후 주말 사이에 있었던 뉴욕 증시 상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장중 내내는 좀 좋았는데 후반 장에서 약간 밀리는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뭐 크게 하락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일부 종목이 좀 크게 하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참 많던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심층 인터뷰는 세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와 함께합니다. 자, 상무님이 지금 옆에 계신데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새벽 출근을 지속적으로 하셨다라는 얘기 듣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 대단한 분을 또 월요일부터 저희가 모셔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 항상 체크해 주시는 그런 지표들이 있는데요. 그 지표를 바탕으로 한 시장의 방향성 탐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월간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디오 모드에서 급하게 유튜브 왜 들어오시는 거예요? 뭐 굳이 제 얼굴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무지를 모르고 여러분 밤에 저녁에 좀 과식하시고 주무시면 숙면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도 건강 관련한 거 굉장히 요새 열심히 본다고 했잖아요. 위를 비워두고 자야 위가 운동을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위에 뭐가 가득 있으면 위가 밤새도록 이 소화를 시키려고 운동을 한대요. 그래서 숙면을 취할 수가 없는데 바로 이 얼굴이 숙면을 취하지 못한 단편적인 예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과식하지 마시고 위 다 소화시키시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엇갈린 뉴욕 증시 움직임들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주가가 가장 많이 엇갈렸고요. 이제 고용 관련한 지표들 발표가 됐는데 이 고용의 열기가 조금씩 나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동안 또 단기적으로 강하게 좀 상승했었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살짝은 주춤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전에는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이어갔었던 뉴욕 증시는 후반장에서 약간 투자 심리가 흔들리면서 약세권 마감이 됐는데요. 다우지수는 0.43% 하락, S&P 500 지수는 0.53% 하락,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36%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뜨거웠던 고용이 약간 식나하는, 그러니까 아직은 식었다가 아니고요. 식나하는 이 정도의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달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이 18만 7천 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운존스가 예상했었던 예상치가 20만 개를 하회를 했고요. 직전월 6월에는 18만 5천 개였는데 이것보다는 뭐 살짝 더 나온 거긴 하죠. 한 2천 개 정도.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된 이후에 오전장의 움직임은 좋았습니다. 지금 그러나 여전히 뭐 고용이 완전히 식었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게 역사상 가장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는 있고 또 임금 상승의 속도가 예상을 약간 웃돌았다라는 점이 투자 심리를 뭐 크게 끌어올리지는 못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3.6%보다 소폭 내려간 3.5%로 전월 3.6%보다는 살짝은 둔화가 됐고요. 평균 임금 같은 경우에도 전월 대비 0.4% 증가했고 1년 전과 비교한 상승률은 4.4% 정도에 달했습니다. 두 수치 모두 0.3%, 4.2%를 약간 웃도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용 쪽에 살짝의 둔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은 달러화 약세 현상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연관이 생겼는데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장중에
한 102 정도로 살짝은 내려갔습니다. 최근에 다시금 달러 인덱스가 스물스물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달러 환율도 1,300원을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이 가운데 102를 기록하면서 조금 내려갔다. 한 0.5% 가까이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가운데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다시금 좀 꾸물꾸물하고 있죠. 조금 조정을 보였던 국제 유가는 다시금 주말 사이에 WTI 기준으로 1% 넘게 올랐고요. 배럴당 82달러 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하루 10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공급 우려가 계속해서 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유류세가 조금 인하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연장되다가 다시금 유류세 감면이 끝나면 리터당 한 200원씩 정도 올라간다는데 지금 서울에서 조금 싸다 싶은 데가 1,600원 후반대거든요. 그러면은 이 유류세 감면이 끝나면 다시 한 1,800원, 1,900원이 그냥 기본값이 돼서 저처럼 물론 저는 하이브리드이긴 하지만 휘발유, 뭐 경유 이렇게 넣고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부담이 살짝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국채 가격은 강한 반등세, 그러니까 금리가 살짝 하락을 했습니다.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4.0, 그러니까 막 4.2까지 거의 볼락말락했었던 수준이었는데 4.0으로 다시금 조금 내려왔고요. 30년물도 한 10bp 가까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동안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좀 재정에 대한 우려 등으로 올랐던 지난 한 3일, 4일 정도 랠리를 조금은 식어가는 모습들이 국채 시장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별 움직임이 가장 좀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빅테크 기업 중에 두 기업, 여러분도 주말에 이 기업에 관련한 뉴스 좀 보셨을 겁니다. 일단 맵을 보면은 아마존의 주가가 8%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큰 종목의 주가가 하루 동안 8% 올랐다라는 것도 대단하죠. 2분기 매출이 11% 증가하면서 6분기 만에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한 덕분이었는데요. 그동안 뭐 침체 국면이 나타났었던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회복세를 보였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시장은 평가했습니다. 반면 이제 왼쪽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거의 5% 가까이 하락을 했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매출이 좀 줄고 주력 상품이었던 아이폰과 맥, 아이패드 매출이 모두 줄어들면서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됐고요. 3분기 역시 매출이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애플의 전망에 주가는 5%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로써 3조 달러에서 아래로 시총이 좀 하회를 했는데, 근데 좀 보면요, 뭐 우리가 이렇게 애플 주가가 주춤하긴 하지만 뭐다? 애플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주말 사이 워런 버핏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버크셔 서웨이의 뭐 애플 비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한 주당 7억이 넘는 주가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동안 이제 애플의 주가 상승에 엄청난 수혜를 봤다라는 기사도 많이 보셨을 텐데 뭐 이렇게 또 부침이 있으면 애플은 무언가 하겠죠. 주주 환원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회사 애플이 무언가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또 걱정 안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했었던 실적 내용들 팩트셋 기준으로 보면은 실적 발표한 기업은 전체 84%로 거의 이제 대부분 실적 발표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고요. 이 중에서 80%가량이 예상치를 웃도는 주당 순이익 EPS를 발표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들 일단 조금 더 맵을 볼까요? 이 외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의 주가는 소폭 올랐고요. 구글의 주가는 약보합권, 메타의 주가도 0.79%, 메타의 스레드가 처음에 그 초창기 돌풍과는 달리 월간 그러니까 일간 활성자 수 그리고 그 이용자들이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자주 머무느냐 그리고 그 관련한 그 회원 수의 증가가 굉장히 많이 둔화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의 부정적인 그러한 심리도 좀 퍼져나가고 있다. 반면 엔비디아를 비롯한 일부 반도체주들은 좀 오르긴 했습니다. 퀄컴의 주가 2%, AMD 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
그리고 인텔의 주가도 0.7% 올랐지만 또 다른 종목들은 조금 하락세를 보였던 종목들도 눈에 띄기 때문에 좀 혼조세를 보였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수 소비자나 헬스케어 쪽도 약간 빨간불이 훨씬 많았습니다. 헬스케어 섹터에서 암젠 많이 올랐네요. 5% 넘게 올랐고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4% 넘게 올랐지만 이 밖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머크, 에브비, 존슨앤존슨 등은 소폭 하락에 머물렀고요. 필수 소비재 쪽 월마트, 코스트코, P&G, 코카콜라 등의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모습. 반면에 지금 요쪽 아래 에너지주는 일부 종목들만 소폭 올랐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공매도 업체 공격이 대상이 됐었던 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의 회사의 주가가 주말에 많이 빠졌습니다. 23%나 좀 빠졌는데 요 기업이 에너지, 자동차, 부동산 등 수많은 기업에 좀 투자하고 있는 IEP라는 회사입니다. 분기 배당액을 기존 주당 2달러에서 1달러로 대폭 줄인다라고 발표하면서 주가는 좀 실망감에 23%대 하락을 한 모습이었고요. 2분기에 이 회사의 주가가 44%나 또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언급은 하진 않았지만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수소차 관련된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는데요. 일단 니콜라의 주가도 크게 좀 하락을 했고 GM과 포드도 각각 좀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델 Y 등의 전기차 소유주 3명이 테슬라에 대해서 주행 거리를 허위로 광고했다라고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주가는 좀 소폭 하락을 했고요. 수소차 생산 기업 니콜라의 주가가 26%나 급락을 했는데 이 마이클 로셸러 니콜라 CEO가 취임 7개월 만에 자진 사퇴했다라는 소식에 주가는 좀 충격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개별 종목 드래프트킹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이 좋았고요. 주가는 6% 가까이 올랐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발표했고요. 반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조금 내려갔죠.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에어비앤비 실적 내용을 전달해 드렸는데 그 매출이나 순이익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숙박 체험 예약 관련해서는 시장의 기대치를 좀 하회한 내용들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소폭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뉴욕 시장 분위기는 약간 빨간불이 조금 더 많이 들어왔던 시장이었는데요. 과연 이번 한 주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의 시장은 어디에 놓여 있을까요?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저한테 알려주셨던 그 애플이 분기 기준이 다르다. 그거 잠깐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회계 기간이 네. 미국은 캘린더하고 좀 다른 경우가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한 거는 3분기고요. 7월부터 9월까지는 4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네. 보통 4월부터 6월이 2분기라고 예, 하는데 그렇죠. 왜 애플만 그렇게 3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회사가 정하기 나름인 자기네들 것 같아요.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헷갈리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음. 매월마다 실적 네.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특별히 이제 분기가 끝나는 구간에는 더 많고 네. 그냥 평달에도 분기가 끝나는 회계 기간으로 분기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함께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플 이미 오래된 주주분들은 이 내용을 인지하고 계셨겠지만 기사를 이렇게 보시다가 애플 3분기? 뭐야? 앞으로의 분기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해도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내용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모님, 예. 8월 들어서 좀 지수가 예. 좀 쉬어가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죠. 미국 신용등급 강등 얘기도 있고 또 뭐 있죠? 악재라고 하면은 뭐 국채금리가 이로 인해서 좀 올라간 거? 예, 그리고 또 일본 쪽에서 YCC, YCC. 예, 그 상단을 좀 높이려고 하는 움직임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수가 좀 조정을 보였는데 그 조정 폭이 어느 정도나 되죠? 조정폭이 뭐 한 일주일로 봤을 때는 오른 거에 비해서는 뭐 미미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음. 대체로 2%, 3%, 4% 그 많이 오른 거가 많이 좀 빠지는 네. 그런 상황인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4% 정도 일주일간 빠졌고요. 나스닥은 2.9%, S&P는 마이너스 2.3%, 러셀은 마이너스 1.8%, 뭐 다우는 1.9%. 뭐 이래서 그 오른 거에 대한 좀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딱 일주일간이라서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진 않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의미를 찾자면은 음. 사람들이 금리나 밸류에이션에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올랐던 것들이 상대적으로 당연히 많이 예. 쉬어갔다라고 예, 볼 그렇죠. 수가 뭐 있을 영원히 것 오를 같아요. 수는 없으니까요. 섹터별로 보면 앞서서도 우리가 뭐 필라델피아 예. 반도체 지수 하락, 뭐 반도체 지수 하락 본 것처럼 빅테크, 뭐 반도체 이런 예.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조금 더 두드러졌었죠. 예,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최근 일주일로 보면은 IT가 4.1% 빠지고요. 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마이너스 2.9% 해서 빅테크가 속해 있는 섹터들이 하락폭이 좀 컸고요. 반면 자유소비재는 마이너스 0.2% 정도로 지수 대비 선방을 했잖아요. 네. 이유는 아마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존이 그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네. 가이던스도 좋게 주면서 마이너스 0.2% 선방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즘 유가가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섹터도 일주일간 1.2% 상승하면서 유일하게 전 섹터 중에서 상승한 섹터가 됐습니다. 네. 에너지주들은 사실 올 상반기에 뭐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뭐 작년 대비해서 실적단도 좀 낮아지고 국제유가의 움직임도 좀 지지부진했는데 최근에는 유가가 다시금 배럴당 80달러 선을 회복을 하면서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빅테크나 기술주와 반대로 에너지주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했으니까 그에 따른 예. 상승을 또 나타낸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많이 같은데. 하락했다기보다도 이제 작년에 상당히 그 선전을 많이 했고요. 올해는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조정을 보였으니까 조정받았던 종목이 또 예, 반등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 섹터가 유가라든지 원자재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네네. 최근에 그런 경향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종목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흐름을 지금 예, 정리해 예,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상위 7종목이 딱 굳혀졌어요. 매그니피센트 7 또는 빅 7 이렇게 불려지고 있고요. 굳혀졌다는 이유가 전에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메타랑 왔다 갔다 했었어요. 아, 그래요? 시총이. 그런데 메타가 버크셔 해서웨이 시총을 지금 앞질렀네요. 제친 상황이고요. 올해 좋았죠. 예, 물론 이제 주말에 나온 버크셔 해서웨이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네. 또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쵸. 어쨌든 7종목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이렇게 7종목이 올해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일주를 보면은 하락폭이 다소 좀 거친 상황입니다. 애플이 한 7.1% 빠지고요.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엔비디아, 테슬라 뭐 이렇게 해서 한 4에서 5%, 3에서 5% 정도 빠지고 아마존은 호실적으로 인해서 5.6%가 오히려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 YTD로 보면은 4, 50%씩 상위 종목들이 올랐었는데 최근에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면서 앞자리가 좀 바뀐 상황이고요. 엔비디아는 여전히 200% 그리고 테슬라 106% 그리고 메타 158%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버크셔 해서웨이 말씀 잠깐 예. 해주셨는데 항상 버크셔 해서웨이는 왜 주말에 실적을 발표해요? 아. 주말에 일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그 워런 버핏의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네. 주 중에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은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주가에 너무 신경을 쓰기 때문에 힘들어할 것 같고 또 주가 변동성도 크게 할 가능성이 있어서 네. 주말에 발표를 하고 주말에 좀 생각할 시간을 주자라는 취지라고 합니다. 와, 생각할 시간까지 주주한테 준다라는 겁니다. 잠깐 2분기 실적 말씀드리면 2분기 영업이익이 13조 원 정도로 집계가 됐고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 증가를 했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47조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57조 손실보다는 그 실적이 좀 대폭 개선됐다고 하고요. 또 수익 급증의 가장 큰 원인은 애플 주식의 대량 보유 원인인데 2분기 애플 주가가 18% 급등하면서 애플 주식 가치가 약 232조 원까지 확대가 됐다라고 합니다.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세븐 실적 발표 이렇게 되면 이제 다 예. 끝난 거잖아요. 예, 좀 평가를 그렇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빅7 중에서 다 끝났다고는 볼 수 없고요. 뭐 남았죠?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남았죠. 8월 23일 날 엔비디아 예정이 좀 돼 늦게 있습니다. 하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사실 그
AI 모멘텀을 이끈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8월 23일에 상당히 그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매출 증가율이 65% 정도 되고요. EPS 증가율이 한 303%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느냐, 부합하느냐, 하회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상당한 관련 주식들, 관련 섹터들의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최근에 그 나오는 뉴스 기사들 보면은 여전히 AI 모멘텀에 대한 그 관심을 일으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이 실적보다도 앞으로 향후 가이던스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테슬라나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애플, 아마존 이렇게 했는데 약간 두 부류로 갈리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실적은 상회를 했는데 테슬라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상대적으로 덜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알파벳하고 메타하고 아마존 이 정도는 좀 인상적인 모습을 주고 가이던스도 좀 잘 줘서 주가 방향성이 약간 좀 차별화되는 빅테크 내에서도 좀 차별화되는 그런 모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섹터별로 실적을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 예. 평가해 보면은 예. 어떻습니까? 전부 다 대체로 그 섹터 그냥 통으로 봤을 때도 이전에 6월 말에 2분기 캘린더 기준으로 네. 2분기 실적을 봤을 때보다도 실제 실적을 발표하고 난 숫자를 보니까 이전에 생각했던 숫자들보다도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밑에 그 6월 30일로 표기된 그 밑에 숫자들이 6월 30일 당시 캘린더 기준 2분기의 실적을 예상했던 YOY 그 이익 증가율이고요. 실제로 최근 기준으로 실적 발표한 것들 감안해서 실적 YOY 증가율을 보면은 에너지하고 헬스케어 요 정도만 이전보다 좀 악화된 그 숫자를 나타내고 있고 네. 다른 부분들은 다 개선된 숫자를 나타내고 있어서 실제로 S&P 500 전체로 보더라도 실적 추정치가 이렇게 상향 조정되는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어서 실적이 뭐 대단히 뭐 그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상황이라고는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지금 분기 실적 발표도 어떻게 보면 지금 80% 이상 예. 진행이 됐고 그 중에서도 80% 이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EPS 발표가 나타났는데 예. 지금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을 평가하자면 어느 예. 정도 수준이 전체적으로 될까요? 그 S&P 500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만만한 편은 아닌데 이전에도 그랬듯이 지금 19.3배 정도로 PER 기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굳이 5년 평균을 따지자면 한 18.8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 PR이 한 20배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주가 조정으로 19.3배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평균보다는 좀 높은 상황인데 그렇게 뭐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S&P 500을 뭐 배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 속에서 다른 예. 빅테크들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이것도 이제 한 몇 개 캐테고리로 나눌 수 네. 있는데 빅테크 중에서도 굉장히 비싼 종목들 그리고 중간의 부류들 그리고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20배 정도 뭐 받는 빅테크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전부 다 그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초에 계속 좀 견조하게 유지되다가 지금 PER이 좀 내려왔죠. 최근에 내려온 거는 주가 조정으로 인해서 내려왔다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 엔비디아, 아마존 대충 이 한 부류는 성장성이 반영된 높은 PER을 부여받고 있는 주식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체로 한 40배에서 60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테슬라는 뭐 60배, 엔비디아 47배, 아마존은 뭐 한 37.9배. 많이 갈 때는 뭐 4, 50배까지 가기도 했었지만 최근에 요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 2위를 다투고 있는 뭐 1, 2위에 포진돼 있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30배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서 사람들이 약간 학습 효과에서 30배 넘어가면 좀 비싼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주가 조정으로 PER도 내려왔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29.4배, 애플이 28배 이 정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좀 낮은 밸류로 거래되는 주식들이 있는데 메타하고 알파벳 대체로 한 20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 기업들의 특징은 그 광고 매출 비중이 높다는 그런 특징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대체로 한 20배 정도의 어떤 밸류를 받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다른 것들보다도 그 사업의 집중도가 광고 쪽에 그 집중해 있다 보니까 약간 다른 것들에 비해서 낮은 밸류를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밸류에이션을 보고 주식 예?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예? 어떤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 높아도 그만큼의 뭐 가치 있는 예, 기업들도 그렇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이번 주가의 흐름이나 뭐 밸류에이션 조정이 예. 실적만 영향을 미친 걸까 아니면 좀 다른 부분도 영향을 미친 걸까요? 다른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도 금리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예, 이렇게 보시면은 그 빨간 선이 미국채 10년물이고 까만 선이 S&P 500인데 대체로 그 S&P 500하고 금리랑 비교를 하면서 주가와 채권의 매력도를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확실히 이제 금리가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뭐 주식에 위험한 주식에 리스크 테이킹을 하기보다도 높은 금리에 이제 뭐 예금을 하거나 채권을 사거나 하는 심리가 좀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빨간 선이 미국채 10년물인데 이렇게 가파르게 그 올라갈 때는 주가가 힘을 못 쓰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 22년 한 10월에 S&P 500이 저점 찍을 때 금리가 4.2%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금리가 좀 진정되면서 다시 S&P 500이 회복하고 다시 이제 중간중간에 금리가 변동성을 보이면서 S&P 500도 조정을 받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래도 금리가 한 4% 미만에서 왔다 갔다 이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최근 그 1분기 이후에 S&P 500 주요 종목들의 이익 모멘텀이 강해지면서 그 이익 모멘텀을 배경으로 해서 S&P 500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금리 자체가 지난주에 4.2% 부근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역시 이제 주가가 하락 압력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기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임플리케이션이 있을 것 같은데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주가도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최근 한 1년간의 학습 효과로 봤을 때 이 4%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그 임계점이 될 수 있는데 이 4% 이상을 유지하는 그런 그 금리가 4% 이상을 유지하는 구간에서는 주가도 조금 상승세도 둔할 수 있다. 또는 채권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날 수 있거나 주식의 경계감 또는 차익 실현 욕구가 발생 가능한 구간이다. 이 정도로 임플리케이션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사실 채권 투자를 예. 해야 하나 예. 말아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주변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혹은 좀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예. 채권 투자나 주식 투자의 상대적인 좀 이렇게 매력도를 보자면 상무님은 어떻게 좀 평가를 그러니까 하시는지요? 워런 버핏 또 최근에 막 지난주에 미국 주식 반드시 채권 사야 채권 한다. 사야 된다라는 그 의견을 밝히기도 하셨는데 그렇죠. 최근 미국의 1개월, 3개월, 6개월의 채권 금리가 대충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대충 그냥 감으로. 한 4%, 아, 5%. 그렇죠. 한 5.4% 정도 네. 되거든요. 비슷하게 유지가 돼요. 네. 그런데 이제 1개월, 3개월, 6개월이 한 5.4% 정도 되고 미국채 10년물도 최근에 좀 내려와서 뭐 4% 정도 되고 네. 미국채 2년물 4.8% 그리고 무디스 10년 트리플 A 등급이 5%예요. 그리고 BAA 좀 위험한 거 10년짜리는 6% 그리고 하이힐드 좀 위험한
채권 같은 경우 8.3%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런 버핏 입장이나 뭐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주식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4, 5% 정도의 금리를 주는 정기예금 또는 채권에 투자할 건지 이런 고민이 들게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그렇죠. 주식하고 채권하고 저울질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론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S&P 500이라는 지수에 투자를 했을 때 향후 1년간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어닝스 일드라고 해서 PE의 역수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PE가 19.3배 정도 됐었잖아요. 네. 그럴 거를 이제 다시 풀어보면은 향후에 한 1년 후에 한 1달러 수익을 기대하고서 내가 19.3불을 지불을 하는 거거든요. 대충 20불을 지불한다고 보면은 P가 한 20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역으로 보면은 5.2% 정도의 일부를 기대하고 20불을 투자를 하는 거니까 20분의 1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5%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S&P 500의 기대 수익률을 굳이 이론적으로 따진다면. 그러면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주식이기 때문에 위험을 어느 정도 테이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험을 테이킹하고 5.2%를 1년 후에 기대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확실하게 뭐 3개월, 6개월, 뭐 1개월 또는 10년, 2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 5% 정도의 확실한 수익을 기대하고 채권이나 예금에 투자할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하게 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것이 그 종목별마다 다른 상황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제 채권하고 주식의 구도를 보면은 약간 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는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네. 내가 믿고 있는 종목이 향후 성장성이나 경쟁력이나 그런 걸로 봤을 때 상당히 우수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년 가져간다, 5년 가져간다, 10년 가져간다 이런 분에게는 뭐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단기적으로 약간의 이제 테크니컬한 전략을 생각하실 수 있는 투자자라면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저는 뭐 이렇게 파이팅 넘치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부터 사실 채권 투자에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예. 이게 채권이 그렇게 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등락이 좀 많았을 것 예, 같은데 그렇죠. 올해는 또 약간의 등락은 있긴 하겠지만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 뭐 투자의 시기를 찾기보다는 좀 계속해서 한쪽에 한 바구니에 좀 끌고 갈 만한 그런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서머리 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8월 들어 주요 지수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네. 반도체, 빅테크 등 시장을 견인했던 주요 종목이 좀 하락은 하고 있는데 실적 측면에서 보면은 빅테크가 양호하게 실적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한 종목 엔비디아의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이익 전망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서 추세가 훼손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높았던 밸류에이션이 일부 종목들에게서 소폭 조정으로 나타나고 있고 주가 하락 요인이 최근에 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구간 또는 미국채 10년물이 4% 이상에서 하방 압력이 강해지는 경향이 최근 1년간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좀 고통을 성장통을 겪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목별 차별화는 있겠지만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주가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 시장에 대한 눈높이는 좀 낮출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했던 이야기들을 한 판에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요 서머리 내용도 잘 참고해 주시고 과연 또 저희가 2주에 한 번 걸로 그렇습니다. 뵀잖아요. 2주 뒤에 또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 인터뷰 최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